자, 실무스윙 평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35번까지 해당하는 문제가 되고요. 자, 한번 봅시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조회, 받으러옴 현황 조회, 거래처 원장 조회, 1월계표 조회, 재무상태표 조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조회를 자, 클릭해 줍니다. 자,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1-1번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1-1번 이제 해당하는 이제 경비 등 송금 명세서에 요 그대로 이제 하면 되고요. 은행 코드는 요 CD 004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D가 몇 번이냐면 004로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4번 이렇게 입력했다. 아, 틀려요. 04번 입력했다. 아, 틀려요. 반드시 문제에 적혀진 그대로 그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받으러옴 현황 조회입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1사분기 1-3월에 할인한 받으러옴 총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여러분들 금융자원관리에 받으러옴 현황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받으러옴 현황은요 1별로 조회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날짜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할인단 금액 이제 뜰 거예요. 자, 할인 금액은 이제 일심 산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삼이고요. 근데 이 문제는 1-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1-2번에 이제 어음 할인에 대한 문제고요. 자, 그래서 만기 전 할인이기 때문에 500만 원만큼 이제 할인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 이제 미보유 금액, 분할 배서 금액 그대로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23번 거래처 원장 조회입니다. 24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래처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23번 문제 자, 한번 봅시다. 5월 말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5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5월 말로 할게요. 왜냐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어디서 입력되어 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은 5월 31일자만 해도 무난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을 해주면 되고요. 거래처 이렇게 잡아줍니다. 와, 거래 점점 많네요. 자, 봅시다. 자, 3350 메아리입니다. 밑에 내주시면 되죠. 3350 메아리. 여기 있네요. 자, 메아리는 잔액이 8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치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했는 등산모자 관련된 문제 2-1번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번에 있는 부분은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자, 샤크 산업입니다. 샤크 산업은 3360 거래 이제 잔액은 19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샤크 산업인 경우에는 뭐 제가 입력한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고 잔액은 일치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400 설악 산업입니다. 설악 산업은 이제 금액이 2200만 원이 잔액이 되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입력한 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2200만 원인데 220만 원 돼 있으니까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003 볼핑블루입니다. 볼핑블루 330만 원. 자, 요거 일치를 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입력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처 코드 번호가 이렇게 메아리부터 이렇게 이제 몰려져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번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24번 한번 봅시다. 자, 거래처 원장 조회이고요. 자, 특정 거래처 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 9월 말 우리 카드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1월 1일부터 9월 말이고요. 외상매출금 9960으로 해줍니다. 우리 카드로 해서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상 매출금의 잔액은 143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우리가 입력했는 문제 33만원짜리 카드과세로 처리한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매상 매출금 잔액은 143만원으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에 이게 제품에 관련된, 그러니까 제품 매출과 관련된 이제 외상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미수금으로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요거는 제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와요. 자, 그 다음, 25번부터 28번까지는 1월계표에서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표장부 관리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1월계표. 클릭합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1에서 3월 발생한 임차료는 얼마인가? 입니다.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임차료에 대한 내용이고요. 컨트롤 F로 이용을 해서 임차료 이렇게 찾는 게 더 빨라요. 아니면은 밑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총계로 보셔야 됩니다. 총계 275만원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275만원이니까 여기 문제 1-1번에 우리가 입력을 했던 이도물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도물선. 그래서 문제 1-1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26번입니다. 1-4분기에 발생한 영업외 비용 총액은 얼마인가? 영업외 비용 여기 밑에 찾으면 되죠. 얼마냐면은 84만 6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84만 6천원이 되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는 자, 봅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자 비용은 이제 입력한 내역이 없어요. 제가 입력한 내용이 없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제가 입력한 내역이 있어요. 자, 요거 2월 10일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할인율 12%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20만원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을 했고, 이 문제를 정확히 입력하시면은 발생된 금액은 84만 6천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입니다. 2-4분기에 발생한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복리후생비 제조예요. 날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잡아줘야 되고요. 특히 복리후생비 제조라는 걸 꼭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제조니까 제조 원가 쪽으로 모아주시고요. 자, 복리후생비 보아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162만 9,110원입니다. 그래서 4에서 6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입력해 놓은 문제 1-3번입니다. 이 문제는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1-3번 관련된 문제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잔액이 162만 9,110원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의문이 들 수 있는데 혹시나 질문 들어올까봐 얘기하거든요. 여기 선생님, 여기 요 잔액하고 그 다음에 1월계표 잔액하고 왜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TAT 2급이라고 하도 F8랑 같이 치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1월계표 같은 경우에는 특정 월에서만 이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4에서 6월 달에 이제 발생된 금액만 이렇게 이제 조회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적혀진 잔액 같은 경우는요, 1에서 6월 달까지, 그러니까 누적된 금액으로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잔액이 이제 여기 다른 것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1월계표에 있는 금액으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8번입니다. 4-4분기 제품 매출 발생액은 얼마인가? 10에서 12월로 조회해줍니다. 자, 제품 매출 찾으면 돼요.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제품 매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품 매출 발생 금액은 얼마냐면은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있는 개와 이제 차변에 있는 총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개를 보시면 돼요. 대변개. 근데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뜨냐면은, 그 제품 매출에 해당하는 그 손익대체를 했는 경우에는 이렇게 뜨긴 떠요. 지금 제품 매출 원가도 지금 이렇게 똑같이 지금 뜨죠. 지금. 이제 원재료비도 이거 똑같이 뜨고요.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손익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거고, 제품 매출은 정상적으로 대변에 보시면 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금액은 2억 5,529만 3,110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품 매출은 우리가 입력했는 제품 매출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요겁니다. 2-4번. K2 Corporation Limited에 대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요게 우리 여러분들 입력했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부터 30번까지는 학계잔의 시선표에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산 재무제표 1에 학계잔액 시선표를 클릭해 줍니다. 자, 29번 문제 한번 봅시다. 4월 말 예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4월 30일로 해줍니다. 자, 예수금은 밑에 보시면은 부채가 유동부채 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금의 잔액은, 부채는 항상 대변이 오른쪽에 남습니다. 거래 판료서 중에 무엇 증가, 그거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수금은 1067780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067780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문제 1-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금 납부했을 때 직원부담분 납부한 내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4월 10일자에 우리가 입력했던 1-3번에 해당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 6월 말 선수금 잔액은 얼마냐면은 750만 6천원이 정답이 됩니다. 750만 6천원. 요렇게 이제 정답이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계약의 해지에 해당하는 문제 2-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요겁니다. 계약의 해지에 관련된 부분. 요거를 정확하게 입력하면은 이제 잔액이 750만 6천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제품 매출 고려 넣어가지고 이게 아까 안 떴었는데,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요렇게 이제 다시 수정해 주시면 돼요. 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도 꼭 다시 전표 추가하시는 걸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손익계산서 조회고요. 여러분들 결산 재무제표에 자, 손익계산서 클릭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12월로 해주면 되고요. 전기 대비 단기 수선비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수선비가 찾으면 되죠. 수선비는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고요. 얼마냐면은, 자, 전기가 700만원, 그 다음에 단기가 742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증감액은 42만 6천원이 정답이 되고요. 자, 어떤 걸 입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품 수선비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딱히 입력해 놓은 거는 없어요. 저도 제가 알기로는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은 수선비로 입력을 해야 될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조회만 주시면 찾을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부터 35번까지는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산 재무제표 1에 재무상태표 클릭합니다. 자, 재무상태표는 한번 봅시다. 기말 원재료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12월입니다. 기말 원재료 금액은 여기 이제 찾으시면 돼요. 아니면은 손익계산서에 찾아도 상관은 없긴 한데, 기말 원재료 금액은 원재료 계정 과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로 이용을 해서 원재료 이렇게 이제 검색해 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 3번 결산에 대한 문제고요. 그래서 결산 자료 입력에 우리가 아까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원재료 재고액에 포함을 안 시킨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냐면은 2,5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도 망합니다. 자, 잔액은 얼마냐면은 5,800만원이 됩니다. 요거는 보충 금액이죠. 예, 보충 금액이고, 우리가 아까 제가 기억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은, 제조부가 3,200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사무직이 2,500만원인가?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추계 금액, 그러니까 설정 금액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이제, 3,200, 2,500이었네. 2,600이었네. 2,600이었나? 그럼 요렇게 해서, 이제 해주면은 총 5,800이 이제 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잔액을 물어보면은 5,800이고 만약에 보충 금액을 물어본다 하면은 5,800만원이 됩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매도하는 증가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평가 손실인 경우 음수로 입력을 하랍니다. 매도하는 증가 평가 손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기타 포괄성이 누기에게 존재를 하고요. 잘 모르겠으면 컨트롤 F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20만원, 즉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3번에 이제 해당하는 수동결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5번 문제입니다. 이익잉여금 잔액에 오른 것은 입니다. 이익잉여금 금액은 미처분이 잉여금 352489970이고요. 정확하게 352489970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선생님 저는 금액이 다른데요? 이렇게 하시면은 최대의 근사치에 해당하는 그거를 정답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